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12월의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4-5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81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심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가부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민주인사를 구금하죠. 이때 구금된 분들이 김대중 씨, 문익환 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정부적 성향, 어떤 민주화를 지지하는 이와 같은 언론인, 그리고 언론사를 결국 통폐합 또는 여러분들 기자들을 결국 어떻게 돼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른바의 삼청교육대를 설치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 삼청교육대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자, 그들은 사회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악의 축인, 소위 말하면 이런 사회 악을 가져다주는 나쁜 사람들을 교육하는 삼청교육대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뉴스에 나올 때는 국민들이 막 박수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여기 목봉 들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용문신, 호랑이 문신, 뭐 근육질의 이런 몸매, 축축, 깡패죠, 깡패. 그 깡패들 교육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면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 악하고는 거리가 먼 무고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인사들도 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기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반에 한 6개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6개월 이후 나타난 이 아이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어요. 아주 그냥 이게 애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디 갔다 왔나 봤더니 삼청교육대에 끌려왔다 온 거죠. 한마디로 그냥 엄청나게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이 빠져버렸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그렇게 삼청교육대로 끌려갈 만큼 나쁜 학생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조금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를 좀 피고 다녔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뭐 아주 심각한 문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고하다 이건. 그리고 이제 저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런 삼청교육대 교관이었던 사람이 우리 중대 선임하사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삽과 갱이로 그 강원도의 그 높은 그런 하나의 작전도로를 이분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 건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고생 많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삼重교육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신군부는 자, 권력을 장악하게 할 인하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대통령 7년 단임제, 그것도 직선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히는 간접선거 방식. 그리고 드디어 최규하 현 대통령을 사실상 쫓아냅니다. 그리고 민정당을 창당하고 시륙 이후 계엄령을 해제하고 드디어 이런 하나의 간접선거의 일로 즉 체육관에서 바로 여기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말이 그런 하나의 이 단임이지 젠장 4년 2번 하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는 결국 7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 20대 바로 이 전두환과 같이 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아무리 여러분도 독재가라 그래도 뭔가 여론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죠. 뭔가 좀 이렇게 유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외도 금지하고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머리 안 꺾어도 돼. 그 다음에 교복도 마음 없어져. 그리고 자유롭게 옷을 입게 해. 뭔가 달라지는 변화를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은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해.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뭔가 좀 박정희 시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역시 힘에 의한 통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싹을 뽑아버리겠다는 이름으로 어떤 민주의식이 강한 학생들, 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군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그들의 논리에 의한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파란색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전방 어저께까지 여러분들 바로 뭐가 돼요?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 내일 친구들한테 말도 없이 말할 기회도 없이 결국 군대로 신체 검사도 없이 결국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하나의 안타깝게도 결국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다 군대 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실 규명해라. 책임자 누구는 전두환을 처벌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이 여러분들 잡아가서 딱 한마디 하죠. 군대 갈래? 아니면 감옥 갈래?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군대 간 사람들이 한 1,300여 명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시에 80년대 가장 큰 이슈는 뭐였겠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이겠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에는 바로 미국도 의일 수는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왜?
우리나라 군대 이동을 하려고 하면 결국 누가? 미국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광주 민주운동을 진압한 부대가 바로 뭡니까?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가 이동을 했어요.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정을 해야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드디어 미국의 그런 하나의 이 반대하는 반미,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드디어 미 문화원을 점거 농성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미 운동은 민중운동과 결합돼서 더욱 확산이 됐죠. 자, 그런 시기에 역시 정치계에서도 신한민주당, 신민당이 탄생합니다.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2대 총선에서 이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이끄는 신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 명의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 바로 도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은 흘러 87년이 됐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었던 그 80년대 초부터 드디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전두환이 퇴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외치기 시작을 하죠. 또다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뽑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명도 합니다. 그랬더니 4월 13일입니다. 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호언이라는 건 바로 뭐냐? 민정당 창당 기념일에 드디어 뭐라 했냐? 호언을 하겠대요.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대요. 수호하겠대요. 직선제 개헌을 안 하겠대요.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겠대요. 선거인단이 뽑겠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또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 드디어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그런 하나의 학생이 고문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조직이 되고 드디어 시위가 시작됩니다. 시위의 내용은 뻔하겠죠. 헌법 바꿔, 호헌 철폐해, 그리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줘, 그리고 독재를 타도하자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하나의 시위가 일어나는 중에 여러분들 바로 이한열 연세대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역시 또 국민들이 또 분노하죠. 역시 또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60 국민대회가 개최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호언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자, 이 6월 민주항쟁. 우리가 대학 다녔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이 시위에 참여를 했겠죠. 자, 엄청난 사람들의 참여. 특히 넥타이 부대,
어떤 당시에 가장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육신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시위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정말 그때 생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생수 막 뿌려줬습니다. 그냥 학생들한테 막 박스로 막 던져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명동 그 일대 여러분들 셀러리맨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건물에서 여러분들 바로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막 지지 보내주고 오후 5시인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5시쯤 되면 여러분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왜?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독재 권력자일지라도 6월 10날서부터 6월 29일 거의 매일 수십만이 여러분들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명동 그리고 을지로, 충무로, 퇴계로, 종로 여기서 결국 점거 농성하고 또는 여러분들 또 역시 약간의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죠. 물론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요. 그러니까 6월 29일 날 드디어 노태우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언을 6월 29일 날 발표한 선언이다. 그래서 민주화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하겠죠. 아, 그래. 직선제를 수용을 할게.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인정할게. 그리고 여러분들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 자 시국사범을 석방할게. 그래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 민주항쟁을 이야기할 때 80년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다주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독재 정치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취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 탄생한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힘겹게 탄생을 했어요. 당시 야당의 거목이었던 좀 큰 정치인이었던 이 두 분이 하나가 돼서 한 명으로 단위로만 됐다고 한다면 아마 나타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두 분을 그때쯤 미워했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김영삼, 김대중. 그래서 결국 이런 여소야대 전국에서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당시에 국회는 여기 여당이 작았고 좀 노태우를 지지하는 세력은 작았고 그 다음에 노태우를 반대하는 야당의 세력은 숫자가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그리고 5.18 민주운동의 진상규명하는 그런 하나의 이 운동이 나타납니다. 청문회가 등장해요. 그리고 드디어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좀 안타깝지만 바로 노태우 당, 그 다음에 김영삼 당, 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JP 김종필 씨 당에게 합당이 되고 그리고 이쪽이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노태우를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92년의 일입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업적이 꽤 많아요. 자,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여러분들 통장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도 역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모두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명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을 공개합니다. 전면적 지방자치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죠. 특히 아무래도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업적에도 비해서 안타깝지만 바로 외환위기, IMF 사태, 에고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못된 것만 기억나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된 겁니다. 그리고 역시 김영삼 정부를 이어서 김대중 정부. 우리 김대중 정부는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드디어 여야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상환했습니다. 물론 이런 구제금융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사람의 업적보다도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업적이 제일 크냐. 금모으기운동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헌검자를 했습니다. 나라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직이 됐습니다. 그것을 또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대중 정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죠. 바로 햇볕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김대중 정부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합니다. 자, 국민들과 함께하는, 즉 소통을 제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 자,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현 대통령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론을 조사해보면 그것은 그만큼 소탈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가동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또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가장 슬픈 죽음을 냉정하게 말하면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 경제 살려보겠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해보겠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도 많이 완화시키고 세금도 팍팍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돈, 쓰여진 막대한 돈 22조.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강가 산책하기는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죠. 자, 박근혜 정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드디어 국회가 대통령을 쫓아내는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촛불 집회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박근혜 정부를 이어서 탄생한 정부는 문재인 현 정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관련 영상,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관련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80년대 대표되는 육신민주화 항쟁, 그리고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2월 네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